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후 2시 반에 하던 이 정례 브리핑을 11시로 앞당긴 데 대해서 좀 양해를 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제가 좀 불가피하게 참석해야 되는 행사가 있어서 11시로 좀 앞당겨서 하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9월 12일 목요일 대변인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두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고 질문을 받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 것은 외교부의 국립외교원 50주년 기념 행사 소식입니다. 올해로 개원 50주년을 맞이하는 국립외교원은 9월 13일, 내일이 되겠습니다. 9월 13일 개원 50주년 겸 새로운 50주년 출범 기념행사를 개최합니다. 장소는 국립외교원 내 2층 대회의실입니다. 기념행사 전체가 언론에 공개됩니다. 기념행사에 이어서 있을 리셉션도 언론에 공개됩니다. 국립외교원은 1963년 외무공무원 교육원으로 출범하였습니다. 1965년에는 외교연구원으로 개칭되었으며 1976년 외교안보연구원으로 개편되었다가 2012년 3월 현재의 국립외교원으로 확대 개편된 바 있습니다. 이번 기념행사에서는 윤덕민 국립외교원장의 개회사, 그리고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안홍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썬킴 주한 미국 대사 이 세 분의 축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또한 국립외교원의 역대 원장, 역대 외교부 장관, 국회 외통위위원, 주한 외교사절 등 각계 인사 약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는 지난 50년간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온 국립외교원이 나라의 앞날을 준비하라 라는 새로운 표 아래 선진, 정예 외교관이 산실이자 외교 안보 구상의 산실로서 새로운 50주년을 향해 발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공표하는 뜻깊은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한국과 베트남 간 개발협력 컨퍼런스입니다. 오늘 9월 12일 외교부와 한국국제협력단, 즉 코이카가 되겠습니다. 한국국제협력단은 베트남의 원조 수령 총괄기관인 기획투자부와 함께 베트남 하노이에서 한베트남 개발협력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올해는 베트남이 해외 원조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지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베트남의 지난 20년간 개발협력 역사를 돌아보고 또 양국 간 개발협력의 미래를 모색해 볼 예정입니다. 이 회의에는 전대주 주 베트남 대사와 부이광빙 베트남 기획투자부 장관을 비롯하여 양국 정부 및 학계 인사들, 그리고 한국국제협력단, 또 일본국제협력단, 자이카가 되겠습니다. 일본국제협력단, UN 개발계획, UNDP가 되겠습니다. 등 공요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중소득국에 진입한 베트남의 새로운 성장 전력을 함께 논의할 계획입니다. 이 회의가 지난 9월 9일 개최된 한베트남 정상회담 이후 무르익은 양국 간의 윈윈 협력 관계를 더욱 성숙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답변하겠습니다. 네. 저 AFP의 박찬경입니다. 그 영변에 있는 오메가와트 그 원자로가 재가동된 것을 보인다는 한 연구소 보고서가 있었는데요. 관련해서 현재까지의 대북한 정책, 다시 말해서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보여야만 대화를 재개한다라고 하는 이런 정책이 결국 북한의 핵 능력 강화를 저지하는데 효과적이지 못했다. 오히려 북한에게 핵 능력을 강화시킬 시간만 준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개진하신 의견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육자회담 참가국들 중 우리와 몇 개 나라가 취하고 있는 그 북한에 대한 자세는 북한의 비핵화를 확실하게 실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전략이 북한의 비핵화를 이뤄내지 못하고 있고 북한에게 핵 개발의 기회와 시간만을 주고 있다는 분석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북한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행동으로 보여야 의미 있는 비핵화 회담이 될 수 있겠다 하는 것은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도출된 교훈에 입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김희준입니다. 관련 사실은 먼저 뒤에 계신 분이 손을 드셨는데 뒤에는 눈이 없으시니까 먼저 질문하신 데 답변을 하겠습니다. 관련 보도를 보았고 또 이 북한 관련한 정보는 우리 정부로서도 예의주시하고 또 팔로우업을 하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듯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이 도움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확인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관련 동향은 정부로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일본 지지통신의 하기하라입니다. 네. 오늘 저간에 한일의장국이 유엔 정회가 열리는 뉴욕에서 외교장관 회담을 하기로 했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먼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다음 달에 에이펙이나 아세안 관련 회의가 있을 때 한일 정상회의를 하는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질문 관련해서는 금년도 유엔 총회 계기에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하기로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양국 외교 당국의 실무자 간에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자리에서 양국 간의 주요 사안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유엔 총회 계기에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두 번째, 한일 정상회담의 가능성을 제가 예상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고 다만 말씀드리는 것은 정상회담도 마찬가지로 현재로서는 정해진 것이 없다 하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김희준입니다. 시리아 재건 회의가 무기한 연기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 좀 해주십시오. 네, 정확히는 시리아 재건 작업반입니다. 그 회의가 연기된 것은 사실입니다. 아시다시피 시리아 국민 우방국 회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Friends of Syria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두 개의 작업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시리아 제재 작업반이고 또 하나가 시리아 경제 재건 작업반입니다. 시리아 경제 재건 작업반은 우리와 아랍에미레이트,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독일, 이 세 나라가 공동으로 주관해오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리아 제재, 군사조치를 수반한 제재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러한 작업반 회의를 여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다 하는데 3국이 의견이 일치하여 연기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연합뉴스 정아람 기자입니다. 그 재탈북자 김강호 씨의 건 말인데요. 우리 그 외교부는 항상 그러니까 국민 안위 이런 것 때문에 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또 어제 검찰에서는 그 김강호 씨 재판에 넘겨졌다는 걸 또 밝혔더라고요. 정부 간의 이런 탈북자 관련된 기준이 좀 다른 건지 나눠지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정부 간에 부처마다 다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점은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 보도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김광호 씨가 현재 관련 법에 따라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탈북민 관련 사항을 정부가 공식 확인해드리지 않는 것은 정부의 행정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당사자들의 안위에 영향을 미치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당사자들한테 가장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 하는 고민의 결과입니다. 그 점은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김광호 씨가 관련 법에 따라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씀드린 것은 이제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네. 예, 일본 아사히 신문의 나카노라고 합니다. 네. 한일 간에서 대변인님께서 아까 외무장관 회의라든지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아직은 없다라는 네.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 이번 주에 스기야마 일본 외무성 심의관이 한국에 방문을 하고, 지난주에는 박준영 동아시아 국장님이 도쿄에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좀 간부 간의 대화가 지금 바리바리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지금 어떤 논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한국 정부로서는 그러한 외무장관 회의나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네, 기자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외교부의 박준용 동북아시아국장이 일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것은 국장들이 늘상 하고 있는 업무의 일환입니다. 즉 상대국 담당하고 있는 국가를 방문해서 업무 카운터파트들과 협의를 하고, 그러한 일은 비단 동북아시아 국장뿐만이 아니라 다른 국장들도 다 하고 있고, 또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 외교부만이 아닙니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그런 업무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어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스기야마 일본 외무성 정무 담당 외무심의관이 방한을 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무 담당 외무심의관에 취임한 후 처음으로 상견례차 방한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일본의 이 아시아 담당 국장으로서 방한을 하였습니다만, 새로운 직위에 취임한 후에 처음 온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양국의 실무자 간에는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하여 의견 개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또한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전부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조건이 충족돼야 정상회담이나 또는 외교장관 회담이 가능하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제가 조건을 열거하기보다는 현재 이렇게 된 상황, 왜 상황이 이렇게 되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되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점에 대한 일본의 이 고위 정치인들 어떤 성찰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점을 대답으로 말씀드립니다. 또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네, 다들 바쁘실 텐데 그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